네, 안녕하세요. 12월 2일 모닝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강승권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보험 쪽이고요. 특히 그 안에서도 자동차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3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수한 실적들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10월 말 이후에 약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22년도에 이제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우려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손해보험사 실적 개선 중에 핵심 요인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큰 폭 개선이었다라는 점에서 손해율이 상승되는 사이클로 진입을 하면 결국 손해보험사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의 경험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폭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컸었던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정비수가 인상이 있기 때문에 과거 정비수가 인상 시점에 손해율이 급등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의 우려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우선은 내년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내년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2.9%포인트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6.3%포인트가 개선이 됐고 2021년도에 3.6%포인트가 개선이 나타난 이후에 상승 사이클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분기별로 놓고 보면 올해 4분기, 즉 2021년 4분기부터 손해율은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방하고 있는 근거는 우선은 경과보험료 증가율은 한 1.8% 생각을 하고 있고 손해액 증가율은 5.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수가 인상이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5%의 정비수가 인상이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거의 정비수가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보시면은 2005년도에 정비수가가 한번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10년도에 인상이 됐고 18년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손해액 증가율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 12월에 정비수가가 인상이 된 이후에 2022년도에 손해액 증가율은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상 수치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번 12월에 반영되는 거는 4.5% 인상인데 이게 3년치입니다.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하면 1.5%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2018년도의 정비수가는 2.9%로 연평균 상승을 했기 때문에 8년치를 감안하면 총 23%의 정비수가 인상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17% 5년치가 반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절대 수준 기준으로 과거 대비 매우 낮은 수치가 반영이 될 거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 부분들은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의 상승폭도 컸고 육체 가동 연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노동력 상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상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 가능한 연령대가 상향이 됐습니다. 이 또한 2019년도에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22년에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과거 대비 부담은 축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 정비수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물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담보는 대물 담보와 자기 차량 사고 담보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의 사고 발생률 흐름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보험금 청구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정비수가 인상이라도 전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보손해율을 담보별로 놓고 보면 이렇게 대인담보의 손해율이 2013년 이후에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이 안에는 뭐 한방 치료가 새롭게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1인 병실에 대한 부분들이 건보 적용에 따라서 같이 확대된 부분들이 실제로 대인 쪽에서의 손해율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이 발표가 됐고, 특히 이제 경상 환자에 대한 보험금 치료비 지급 체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 도입으로 인해서 자기 과실에 대해서는 대인 담보가 아닌 자기 손해 관련돼 있는, 또 자동차 상해 관련돼 있는 담보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상 한도가 결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소한 치료야 지금과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치료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자기 손실, 즉 자손의 보상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과잉 치료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 수 있고, 또한 4주 이상의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을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 또한 모럴 해저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대인 쪽에서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급 병실 입원료, 그 다음에 한방 부분의 진료 수가 역시 2022년 중에 개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쪽은 손해율이 상승 사이클로 진입한 건 맞지만 그 우려가 과거처럼 손해율이 급등하는 상황은 펼쳐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 우려하시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자동차 운행량도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장표를 보시면은 이미 그 2020년도 말해서 2021년도를 넘어오면서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통행량이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1년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는 이렇게 증가된 통행량들이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따른 통행량 증가에 대한 손해율 상승 부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의 손해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익 민감도를 놓고 보면 이제 삼성과 DB 입장에서는 한 세후 기준으로 한 4% 손해율 1%당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현대 같은 경우가 한 7.4% 됩니다. 상대적으로 현대가 높은 이유는 경과보험료 기준의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과보험료는 보시면 DB가 자보가 3.9조, 현대가 4조 원으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세후 민감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일반과 장기 보험에서의 만들어내는 이익 규모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보 손해율의 영향이 전체 이익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2023년에 IFRS 17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중반이 되면 이제는 17 체계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들이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단기 ROE 결정 부분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이 되게 되면 장기 보험 중심으로 이익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그 보험사들 그 손해율 전망을 놓고 보면 회사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합산 기준으로 해서 2.9% 정도의 손해율 상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과거 대비는 손해액 증가율이 5.5%로 정비수가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좀 낮을 걸로 생각하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올해 대비 손해보험사 이익들이 한 10% 정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2021년도에 30% 이상 증가한 이익과 그 다음에 이미 선조적을 받은 주가를 감안을 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투자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 12월 2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